자, 지금 나가는 단어는 대단한 명은 수열이에요. 수열. 대단원이 바뀐 거고요. 그래서 수열이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배워야 되니까 수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수열. 수열이라는 말은 되게 단순한 말이에요. 수가 니네가 생각하는 그 수고요. 열은 나열이야. 그럼 수열이라는 말은 어떤 걸 수열이라고 하는 거냐면 수를 나열해 놓으면 다 수열이야. 수를 나열해 놓으면. 그러면 수를 나열해 놓을 때는 어떻게 나열하냐면 콤마로 구분해서 나열해.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니네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 같냐? 5가 나올 것 같지 않아? 이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 6이 나올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럼 니네 이거 규칙을 알아낼 수 있어? 그치? 얘는 규칙이 있잖아. 일씩 커진다. 이런 거지.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 2, 4, 6, 8 요 정도 썼어. 그럼 니네 이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아? 10 나올 것 같지 않냐? 이렇게. 그 다음에 10이 나올 것 같지? 막 이렇게 계속 갈 거잖아. 이렇게. 이런 게 다 수열이야. 자, 그럼 니네 이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니네가 이 수열 단원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야. 이 규칙을 찾아낸다. 그럼 얘가 n번째, 이게 막 가다 보면 n번째가 있을 거 아니야? 요거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갈 때는 이 n번째가 누구일 것 같아? 다 n이지 않을까? 그쵸? 자, 이 밑에 같은 경우는 누구일 것 같냐? 2n일 것 같지? 그치? 이런 걸 찾아내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어, 수열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근데 봐봐. 또 요런 걸 쓰면 또 멘붕을 보통 오더라고. 야, 이 다음에 누구 나올까? 맞출 수 있는 사람? 이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아? 당연히 니네 모르지 않냐? 당연히 모르는 거야. 나도 몰라. 아무거나 쓴 거거든. 그럼 얘는 수열일까? 수열이야. 수열의 정의가 뭐라고? 수를 나열해 놨다고. 수 나열돼 있지 않아? 그럼 얘는 수열이 아니야? 수열이지. 이런 거 배울 것 같아, 니네? 니네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 뭔데? 이거 이제 사고를 키우는 거잖아. 얘가 수열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얘도 수열이야. 수열의 정의에 맞잖아. 수가 나열돼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교과에서 다루지는 않겠다라는 거야. 우리는 이 규칙을 발견해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를 배우는 건데 규칙이 없어도 수열인 건 맞지만 이 과정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거란 얘기야. 이해가죠? 그쵸? 그런 거야. 수열은 수가 나열되어 있으면 다 수열이라고 부른다. 됐죠? 근데 봐봐. 얘는 1에서 출발을 n에서 만약에 끝났어. 끝이 있지. 그거를 유한수열이라고 부르고 수를 나열했는데 끝이 있어. 유한수열. 됐죠? 근데 끝이 없으면 뭐라고 부를 것 같아? 무한수열. 외울 필요도 없어요. 됐죠? 그리고 얘 항의 개수를 막 쉬는 거야. 얘는 끝났는데 n개까지 있었죠? 그럼 항 개수가 n개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무한대개에 있으면 항수를 셀 수가 없겠죠. 됐죠? 자, 이렇게 끝이 있다면 얘를 뭐라고 부르면 끝항이라고 불러요. 그냥 용어예요. 됐죠? 그 용어를 막 지금 막 집중해서 외워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당연한 거겠다. 그런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열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실제로 수가 쓰여져 있을 수도 있지만 얘를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 A1, A2, A3, A4. 그럼 계속 가겠지. AN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면 A1이라는 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 첫째 항. A2는 둘째 항. A3는 셋째 항. 그럼 AN은 뭐라고 말할 거야? n번째 항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A 어쩌고 썼지. A 어쩌고. 그럼 얘는 A라는 수열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수열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 집합 표시처럼 하고 AN 이렇게 닫아버리잖아. 그럼 이거는 AN이라는 수열이 있는 거야. 이게 AN이라는 수열이라는 기호야.
됐죠? 그럼 이 수열의 다섯 번째 항은 니네 뭐라고 생각하면 돼? A5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봐봐. A2n-1이라는 수열이 있어. 그럼 얘 첫 번째 항은 뭘까? A1인 거야. 얘 둘째 항은 A3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수열이 있다면 이 n에다가 1 넣어, 2 넣어. 그러니까 n에다가 넣는 게 항 넘버야. 물론 얘는 A1이 첫 항이잖아. 이런 수열이 있다면 A1이 첫 항인 거고 A3가 둘째 항인 거야. 이해하죠? 그럼 A라는 수열만 있는 거냐? 아니야. BN이라는 수열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건 BN이라는 수열이 있는 거야. 그럼 얘 첫 항은 B1, 둘째 항은 B2 뭐 이렇게 나갈 거야. 됐죠? 별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나가다가 n번째 항 있지? n번째 항. n번째 항. 이 n번째 항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러. 니네 함수 있지? 함수. 이 AN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에서 규칙성을 찾아내서 뭐 fx식은 EX-1이다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얘도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이 일반항의 규칙성을 찾아내서 그 식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됐죠? 우선은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아 그런 거구나 라고만 대충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봐봐. 수열은 수를 쭉 나열해 놓는 건데 우리는 뭐 있는 것만 다룰 거야. 그래서 규칙이 있는 것만 다룰 거다. 그래서 그 규칙이 있는 것 중에 특이한 규칙 하나 있는데 뭐 특이하지도 않아. 그 중에 처음 배우는 수열이 무슨 수열인 거냐면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워. 자, 즉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에서 규칙성 있는 걸 배울 건데 그 배우는 종류 안에는 현 교육과정에서는 이것만 배워. 띡띡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야, 그럼 수열이 이 두 개가 끝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엄청 종류가 많은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등차 등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름을 명명해가지고 배우는 건 등차 등비만 있어. 원래 뭐 이런 게 있었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 개차 수열. 그리고 또 치환해가지고 다시 수열 만들고. 다 사라졌어. 뭐만 남았다고? 등차 등비만 남았다고. 뭐 그러면 다른 수열들은 안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시험에 안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내도 돼. 내도 돼.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상관이 없냐면 그럼 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어떤 여기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 항을 쭉 나열해 놓은 거야. 쭉 나열해 놨는데 이렇게 됐다. 1분의 1. 두 번째 항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간대. 이렇게 간대. 그럼 니네 n번째 항이 누군지 예상 안 돼? 되지 않나? n분의 1 아닐까 이거? 그럼 이건 등차수열, 등비수열 둘 다 아니거든? 그럼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냐면 얘가 조화 수열이야.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 뭐 이런 거거든? 근데 너희는 직관적으로도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는 수열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명명해서 배우지 않는 수열이라고 해서 시험에 안 나오거나 내가 몰라도 되는 건 아니고 직관적으로 규칙성을 찾아보거나 숫자를 대입해서 알아볼 수 있는 문제들도 출연을 해. 근데 걔를 개념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수열을 진짜 다 가르쳐 놓으면 사실 잘 보이겠지. 그렇지? 해볼 수 있는 순서도 이거 해봐서 안 되면 역수 취해가지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 발견해보고 빼가지고 빼지는 거에 값에 규칙이 있는지 발견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사실 다 삭제되긴 했어. 걔가 교육과정상에서는. 그래서 우선은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있다 정도. 근데 얘를 배우고 나면 뭘 배울 거냐면 얘네들의 수열의 합을 한번 배워. 즉 등차 수열이 막 이렇게 있으면 걔네들 항을 다 더하는 거야. 등비 수열 막 더하는 거 배워. 근데 그거를 시그마 표현으로 배우는 것을 수열의 합까지 보시면 되고 이거 뒤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 배워. 그
그 부분을 깊게 가리키면 되게 어렵고요. 간단하게 가리키면 할 건 없긴 한데 내신에는 복잡한 것까지 나와서 다 가리켜야 돼. 그래서 그거는 가리킬 거야. 책이 없어도 가리킬 예정이에요. 그런 거다. 어쨌든 이제 등차 수열 들어가 봅시다. 등차 수열을 어렵게 가리키진 않을 거 되게 단순하게. 봐봐. 등차 수열의 정의가 이렇게 내려져 있어. 일정한 수를 더해 만든 수열. 얘 끝이야. 일정한 수를 더해가지고 수를 나열했어. 그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해. 그럼 봐봐. 여기에 일정한 수를 더했잖아.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공차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고 이 공차는 기호로 D를 써. 근데 이게 공차가 공이 공통이야. 차는 차이야. 공통된 차이. 즉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잖아. 그러면 그 각각의 수들이 일정한 차이를 보이겠지. 그 값을 우리는 공차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게 영어로는 common difference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그거에 D를 쓰는 거야. 뭐 영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공차는 D 뭐 그냥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공통된 차이는 D라는 기호를 쓰겠구나. 됐죠? 그럼 어떤 등차 수열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얘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 3, 5, 7 이렇게 나간다? 쭉쭉쭉. 그럼 얘는 얼마씩이 더해져서 만들어지고 있어? 2 더해지지 않았냐? 또 여기 얼마 더해졌어? 2 더해졌지. 2 더해지지 않았어? 계속? 그럼 이 2가 무슨 값이야 이게? 이게 공차라고. 공차. 그리고 이 등차 수열에 배우는 목적이 뭐에 있다고 했냐면 그냥 얘가 막 가다 보면 얘가 1항이었지. 2항이지, 3항이지, 4항이잖아. 그럼 n번째 항의 규칙성을 찾아내는데 내 목적성이 있어. 그래서 너의 규칙은 어떻게 되는데 걔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이런 느낌인 거라고. 그럼 니네 이거 n번째는 뭐가 될 거라고 혹시 예상되는 사람? 봐봐. 이거 2 빼기 1이지. 그래서 4 빼기 1이다? 6 빼기 1이지? 맞아? 20 커지는 거고. 이거 n번째는 2n-1 아닐까? 2n-1에다 1 넣으면 얘지. 2 넣으면 얘지. 3 넣으면 얘고. 4 넣으면 이거 아니야? 그쵸? 이런 거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찾아내냐에 대한 해석을 해줄 거라 이거야. 됐죠? 자, 그럼 봐봐. 자,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야. AN 수열이. 그럼 첫 항이 있겠지. A1. 둘째 항은 A2. 셋째 항은 A3. 넷째 항은 A4. 점점점. AN번째 항이 나올 거야. 그쵸? 그럼 봐. 자, 요렇게 갈 때 몇 더해? 공차 D를 더해야 돼. 얘는 등차 수열이가 주어졌으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몇 더해야 돼? D를 더해야 되는 거야. 그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니네가 A1에서 A4까지 가봐. 몇 더해야 돼? 3D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그럼 1에서 4로 가면 항 넘버가 몇 개의 차이가 나? 3개 차이 나지. 그러니까 D를 3번 더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받아들여져? 그럼 니네 여기서 여기로 가봐. 항 넘버 차이가 몇 개나? n-1개 나지. 그럼 D를 몇 개나 더해야 돼? n-1개의 D를 더해야 되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엔 자,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야. 이거 공식이라고 물론 받아들여도 되는데 보통 AN번째 항은 등차 수열에서 첫 항인 A1에서 더해. 누구를 더하냐면 이만큼 차이. 그치? 왜냐 A1에서 AN까지 가려면 항 넘버 차이가 n-1개 나니까 D를 n-1번 더해야 된다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뭘 더하냐? n-1 D를 더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갔어? 얘가 일반 항이라고. 근데 야, 꼭 이거에 사고가 매몰될 필요가 없어. 무조건 A1,
뭐 D 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A7이 있어. A7. A7은 A2에서 얼마 더하면 돼? 5개 D 더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일로 가려면 5개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럼 5D를 더하면 얘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꼭 얘가 A1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데서 출발해도 돼. 몇 개 차이 나냐가 중요한 거야. 이해 가죠? 그럼 그거와 같은 논리로 자, 얘 써먹는 거 하나와 요런 거. 제일 많이 쓰이는 거. n번째 항이 있고요. 뺐어. n번째 항을 뺐어. 근데 m이 n보다 물론 더 커도 되고 더 다시 작아도 돼. 상관은 없기는 한데 그럼 얘를 얘에서 빼잖아? 그럼 뭐가 될 것 같아? n-n의 d가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문제 A7 값과 A2 값이 주어져. 얘하고 얘 값이 주어져. 그럼 이거 이항만 해봐. 이거. A7 빼기 A2는 5D지? 그럼 얘네 둘이 주어지면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공차 D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더 쉽게 생각해 볼게. 자, 얘에서는 미지수가 2개야, 2개. A1과 D. 이건 미지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어떤 값을 뭐를 구해라 그러면 첫 항과 공차를 구하게 돼 있거든, 일반적으로. 그럼 결국에는 얘는 연립해가지고 걔네들이 구해져. 기본적인 해석이야. 연립방정식을 푼다가 등차 수열의 기본이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흐름은 딱 이거야. A1과 D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푼다. 그럼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근데 여기서 좀 깊게 들어갈 거야. 여기서 봐봐. 등차 수열이야. 근데 A2가 뭐 할까? 7이고요. A7이 27인 등차 수열이 있대. 됐죠? AN 일반항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야. AN 일반항. 됐죠? 그럼 이제 기본풀이. 이걸로 풀라는 얘기가 아니야. 기본풀이 흐름. 이런 거야. 자, A2는 A1에서 D만큼 한 칸 차이 나지. D. 맞죠? 그럼 니네 A7이라는 애는 A1에서 몇 칸 차이 나? 6D 차이 나지? 그래서 얘는 얼마고 얘는 7이었고 얘는 27이어서 A1과 D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푼다. 그래서 얘네들의 변변 뭐 할 것 같아? 이렇게 뺄 것 같지 않니? 그럼 A1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5D는 마이너스 20이므로 D는 얼마다? 4다. 그렇지? 그럼 이 4를 여기다 집어넣고 나면 A1은 얼마가 돼? 3이 되겠다. 그러므로 AN 일반항을 구해보면 첫 항 3 더하기 n-1의 공차 4 정리하면 4n-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게 기본풀이. 이거는 처음에는 한번 보여주는데 결국에는 이 풀이를 잘 쓰지는 않아. 왜 안 쓰는 거냐면 니네 이식 봐봐. 이제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말이야. AN이 4n-1이지. 니네 이런 식 생각해봐. fx가 4x-. 자, 빨간색 식 보이죠? 근데 얘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 여기 있는 4라는 애 있잖아, 4. 이 4가 뭐야? 공차야, 공차.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야. 근데, 니네 확통 배웠으니까. 이산적 확률 변수 배웠지? 이산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등차 수열 여기 있지? 등차 수열이 이산적 정역을 갖는 1차 함수야. x가 1일 때 함수값, x가 2일 때 함수값, x가 3일 때 함수값, x가 4일 때 함수값이야. 1차 함수고. 몇씩 증가해?
2씩 증가하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것 같아? 2짜리인 거야. 이해? 공차가 2짜리인 기울기라고 얘가. 그 기울기 값이라고. 그럼 다시 생각해봐. 얘를 뭐라고 해석해도 돼? 2,7에 지나는 거야. 직선이고. 몇 콤마 몇을 지날까? 7,27을 지나는 거야. 이해해? 그럼 기울기 생각해봐. x가 5 증가하는데 y는 20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4네. 그럼 봐봐. 자, AN식은 기울기가 얼마였어? 4였지. 조이지 말고요. 4. 몇 콤마 몇을 지나? 그러니까 지나는 두 점이 주어진 거야. 1차 함수인데 2,7을 지나는 거라고. 그럼 뭐 할래? n-2 플러스 7.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예? 등차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직선인데 정역이 자연수로 한정된 직선인 거야. 그치? 왜 일정하게 계속 x가 1 증가하는 동안 y가 4 증가해. x가 1 증가하는 동안 y가 4 증가해. 이게 등차잖아. 항 넘버가 1씩 증가할 때마다 같은 수가 변하지 그 값이 기울기 값이라고. 됐어? 그럼 매번 이렇게 연립할 필요가 있을까? 연립을 안 해도 바로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방정식 만들기 되게 편하잖아. 근데 또다시 자, 그럼 나는 이 직선방정식 만드는 게 사실 뭐 서술에 쓰거나 그게 불편할 수도 있지. 그럼 보통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봐봐. H라고 A2가 있잖아. 그냥 당연히 n번째 거와 n번째 거를 빼잖아. 그럼 항넘버 차이에 D가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단순하게 여기서 얘 빼봐. 얼마야? 20이지 20. 걔가 얘에서 얘 빼봐. 몇 D? 5D. 당연한 거라고 이게. 얘가 그럼 D가 바로 구해지지 4. 이게 연립했다의 개념이네 사실.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를 이렇게 A1과 D에 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연립했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결국에 얘 빼면 그것만 남는 게 원래 당연한 거니까. 됐어? 됐죠? 그런 개념으로 등차 수열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인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은 원칙적으로는 우선 니네 이거는 외워야 돼. 뭘 외워야 되는 거냐면 여기 지울게요. 이건 좀 이해했겠지? 자, 이거 외워야 돼.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야. 몰라도 되는 건 아니야. 일반항 공식. A1 더하기 n-1 D다. 근데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n에 대한 1차식. 그래서 n의 개수가 공차인데 봐봐 이거 nd지 nd. dn. n의 개수가 d잖아. n의 개수가 d. 걔가 우리가 직선으로 생각하면 기울기와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얘를 만약 얘가 이게 1항이잖아. 첫 항. 그럼 1,1을 지나고 둘째 항이 3이지. 2,3을 지나고 3,5를 지나고 4,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처럼 생각해도 되는데 그 x가 뭐로 바뀌었다? n으로 바뀌었고 fx라고 안 쓰고 an이라고 쓴다라고 느껴도 큰 상관은 없다고. 얘가 직선인 게 맞으니까. 단 정의역이 자연수로 한정된 이산적 정의역을 갖는 함수로서 해석을 해도 된다. 인 거야. 됐어? 됐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너무 쉬워요, 사실. 너무 쉬워요. 당연한 거여서. 그쵸? 자, 근데 얘 봐봐. 그럼 만약에 니네 n에서 n-1번째 항을 빼잖아? 그럼 뭐 될 것 같아, 이거? 얘 n번째 항이지. 얘는 그럼 뭐야? 바로 전항이잖아. 빼면 뭐야? 항 넘버 차이 몇 개 나? 하나 나잖아. 그럼 이게 D인 거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걸 왜 여기다 잠깐 써주는 거냐면 얘가 뒤쪽에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걸 배우거든? 그때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식으로 사용돼, 이것도. 그냥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 이건 이해 가지? 차이가 하나 나니까 뺐으니까 D인 거야. 그럼 니네 차이 2개 나는 거 빼면 몇 D야? 2D라고. 이게 되게 엄청난 식이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항넘버 차이만큼.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등차 중항에 대한 설명 하나 합시다. 등차 중항이라는 건 뭐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열이 있는데 걔 항을 관찰해 봤더니 중간에 있는 항에 대한 규칙성이 있더라라는 얘기야. 근데
얘도 책에 나온 개념에 매몰될 필요가 없어. 이게 되게 확장이 가능한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 수열이 있어. 근데 여기에 뭐 아무거나 써볼게. 여기 3, 5, 7, 9, 11, 13 이렇게 나가고 있는 어떤 수열이 있다고 해봐. 그럼 얘는 공차가 얼마짜리 수열이야? 공차 2짜리 수열이지. 그럼 니네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여기 있는 요 항 보여? 여기 항? 그치? 여기서 여기 갈 때는 2를 더해서 움직이잖아.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거꾸로 갈 때는 뭐 해야 돼? 공차만큼을 빼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니네 얘를 5라는 애는 7 빼기 2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얘는 7 더하기 2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아? 그럼 얘네들 더하면 몇이야? 7의 2배 아니야? 또는 다르게 생각하면 얘네 둘의 중점이 얘인 거 아니냐? 떨어진 거리가 같잖아. 떨어진 거리가 같지. 그게 등차 중앙이거든, 그게. 그럼 이 가운데 항의 성질이 뭐냐면 가운데 거 보이죠? 7이라는 애는 양 옆에 걸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돼. 중점의 개념이라고 이게. 이게 등차 중앙의 개념이야. 근데 얘를 보통 이렇게 써. 가운데 거의 2배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한 거와 같다. 당연한 거거든. 그치? 근데 그럼 등차 중앙을 설명하면 이렇게 받아들여 보통. 양옆에 있는 2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가운데 게 나와라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봐봐. 2칸 떨어진 거 더해도 2로 나누면 이해 아니냐? 그치? 그냥 등차 수열에서 간격이 똑같은 양옆 거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잖아? 그럼 딱 가운데 게 나와. 더한 다음에 2로 나오면 딱 가운데 게 나오는 거야. 왜냐면 D 더해가고 D 빼가고 D 더해가고 D 빼가고 하는데 얘를 더하면 가운데 거가 나오겠지. 이해해? 그치? 그래서 꼭 등차 중앙을 이웃한 세항과의 관계로 느낄 필요는 없는 거야. 간격이 같은 세항과의 관계인 거야. 간격이 같은 세항과의 관계인 거야. 이해 갔어? 그쵸? 그럼 얘를 조금 일반화해서 써주면 봐봐. 자, 연속된 수가 있을 거야. 만약에 뭐 이런 거야. A, B, C, D, E 이렇게.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럼 얘가 가운데 거 C 보이지? C? C의 몇 배? 책에 나온 거 그대로 해주자. 가운데 거는 평균으로 해줬다 얘를. 자, C라는 애는 누구랑 같다? 양옆에 있는 B와 D를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누는 것 같다? 2로 나누는 것 같지. 근데 얘는 누가 누구 더한 다음에 A와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것과 또 같은 거야. 됐지? 근데 야 또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 근데 얘가 또 등차 중앙이 그런 게 아니야. 봐봐. 잘 들어봐. 중앙이 없어도 돼. 중앙이 없어도 돼. 이건 당연한 건데. 봐봐. 얘는 얘랑 얘 2개를 더해봐. B와 C. 그치? 그 더한 값과 A와 D를 더한 값도 같을까? 같아. 얘 이미 얘 없지만 B와 C의 딱 가운데 값이 있지 않을까? 등차 수열이니까. 그럼 BC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 가운데 나오지. AD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 가운데 나오지 않아? 그럼 얘네들 더한 거 얘네들 더한 게 다를 이유가 있어? 없다니까. 이해해? 꼭 중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가능하다고. 가상의 중앙이 있을 수도 있잖아. 대체 무슨 말인지 봤어? 그런 거야. 그래서 등차 중앙이라는 거 단순하게 가운데 거는 양옆에 거 더한 거 2로 나눈다라고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등차 중앙을 사용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 사용할 수 있어. 됐죠? 자, 등차 중앙에서 이제 연결해서 자, 요런 개념 하나 만들어 볼게. 이쪽으로 가자. 네 번째. 자, 등차 수열에서 미지수 잡는 방법이야. 봐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어.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어떻게 잡는 게 편할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가운데 걸 A로 잡고요. 그 앞에 걸 A 마디. 그 다음 거 A, B, D로 잡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어떤 느낌이랑 완전히 동일한 거냐면 뭐 중학교 때 뭐 이런 거 있잖아. 연속한 세 짝수. 그럼 앞에 하나 뭐 x로 잡고 x 뿌리 x만 2로 잡지. 그렇잖아. 됐어? 뭐 그런 거야.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그럼 편리성이 생긴다고. 왜냐면 얘네를 싹 더하잖아? 더하면 3a지. d가 사라져 버리잖아. 그치? 그럼 이건 잘 잡는다? 그럼 내가 5개 수도 잘 잡더라고. 어떻게 잡냐, 5개 수는? 가운데 a 잡고 a 뿌 d, a 뿌 2d, a마 d, a마 2d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치? 이제 4개수가 문제지, 4개수. 짝수 개수는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잡는 거야. a 뿌 d, a마 d. 얘네 둘이 얼마 차이 나냐? 2d 차이 나지. 그래서 이 다음 수를 a 뿌 3d로 잡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a마 3d. 그럼 여기서 싹 더하면 얼마야? 4a죠, 그쵸? d를 삭제할 수 있는 규칙성상에서 이점이 생긴다고. 그치? 이런 식으로 잡는 게 등차수의 임의의 미지수를 잡는 방법이야. 그럼 이렇게 안 잡으면 안 풀리냐? 아니야, 풀려. 근데 이렇게 잡는 게 일반적으로 편리해. 일반적으로 편리해. 됐죠? 그럼 불편한 문제도 있겠지 뭐.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는 게 다 편리하다. 특히 짝수 개수 잡는 거 요거 좀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지금 설명은 123까지 한 거고요. 이제 책 기준으로 보면 231페이지로 넘어가셔야 돼요. 231페이지.